네,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이 오면은 이제 실적 시즌, 2분기 실적을 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. NH투자증권 머그클럽 이창식 연구원과 함께 실적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라든가 분위기 확인해드리겠습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제 뭐 실적 관련해서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데요. 수출이 좀 부진한 부분. 메르스, 엔저 여파, 참 악재가 많았거든요. 네. 국내 증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? 네, 일단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그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. 네. 뭐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코스피 반등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네. 2분기까지 해서 상반기 실적이 마무리되게 되면 연간 실적의 추이에 좀 변화가 조정을 좀 하는 모습들을 좀 대부분 보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분기의 실적 발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그 분기별 순이익 그 전망 추이를 좀 한번 보시면 최근에 주간 단위 변화율을 좀 점검을 해봤을 때 2분기와 3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동시에 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이러한 부분들은 환율 하락에 대한 뭐 엔저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좀 수출이 아무래도 좀 부진했다. 이러한 좀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메르스 확산에 따른 내수 소비 위축이 좀 일부 작용을 하면서 6월 들어서 좀 분기별 순이익 전망치가 좀 소폭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네. 하지만 뭐 결국에는 4월 이후에 좀 형성된 우상향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좀 계속 유효하게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 국내 500개 그 대표 기업들 실적 추정치를 좀 한번 살펴보면 올해 2분기에 좀 당기 순이익은 27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지난해 평균 분기 평균치가 약 한 그 20.5조 원 정도였었고요. 네. 그 작년 2분기의 평균치가 지금 24조 원이었던 거 감안하면 올해 2분기 27조 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적치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올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예. 원엔 환율에 대한 물론 좀 하락 그 여파 부분들 때문에 수출의 감소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수출주들의 추가적인 실적 하향은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. 지금 코스피의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청산 가치를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차별화 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좀 트리거 네.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일부 수출주들의 실적 하향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. 이 말씀 주셨는데 역시 뭐 엔화 약세로 인한 영향하고 거기에 이제 또 메르스까지 겹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변수를 좀 감안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나 좀 악영향을 좀 부담을 줬을까 하는 부분은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. 네, 일단 엔화의 약세 부분들 예. 먼저 좀 놓고 보면 최근에는 뭐 결론적으로 좀 다소 완화되는 조짐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달러 인덱스와 원엔 환율 그 추이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옐렌 의장이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 현실화 발언을 하면서 좀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그 좀 이루어왔던 엔화의 환율 부분들이 네. 최근에 그 구로다 총재가 한번 언급을 했다시피 급격한 엔화의 약세에 대한 경계감들에 대해서 좀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에 연준이 좀 그 지난번에 언급했다시피 신중하게 출구 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이 네. 대두가 되면서 달러의 약세가 조금 오히려 좀 강세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원엔 환율 변동성은 좀 당분간은 안정세를 이어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최근에 한일 간 수출 경합도를 좀 한번 추이를 살펴보시면 네. 그 수출 품목들이 이제 겹치는 그 부분들을 얼마나 겹치는지 나타내는 게 지금 수출 경합도 지수인데 2008년도에 0.456에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이죠. 2014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. 0.517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경합도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해서 그 수출하는 품목이 지금 계속 같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결국에는 좀 지속적으로 그 수출에 대한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일본과의 좀 경합이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.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들이 아무래도 좀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좀 업종별로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한 확보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러한 부분을 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시면은 세월호 참사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좀 내수 소비가 상당히 좀 장기간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, 좀 세월호와 메르스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
뭐 첫 발병 이후에 한 달간 소비 심리 자체는 좀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요. 실제로 뭐 6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도 나왔는데 또 확진자 자체가 좀 이제 최근에는 좀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대외 활동이 다시 재개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나타나는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내수에 대한 뭐 부진 부분들은 좀 이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뭐 실적이 시즌이니까 당연히 뭐 기업별 뭐 좀 선별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. 어떻습니까? 그 업종별로도 좀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최근에 어닝 시즌인 만큼 이제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종목과 실제로 이제 나타날 종목들을 좀 구분을 해보면 네. 첫 번째로는 실적 모멘텀을 실제로 이제 보유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업종별 그 12개월 그 포워드 EPS 추정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. 3월 말 이후에 그 지금 에너지나 화학, 그다음에 증권, 생활용품, 음식료, 뭐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. 이 중에서도 지금 업황을 좀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나 화학, 반도체 업종들이 좀 최우선 관심 대상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에너지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오펙 정례회에서도 생산량 일단 유지를 결정을 했고요. 그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까지 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좀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 변동에 좀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중소형주 쪽에서 뭐 반도체 장비 관련 업종에 좀 선별적인 투자 접근이 좀 더 유효해 보이지 않나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좀 두 번째로는 낙폭 과대 종목군인데요. 네. 지금 업종별 트레일링 PBR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2009년도 이후에 좀 점검을 해봤을 때 자동차 업종을 포함해서 약 한 10개 업종들의 PBR이 1배를 좀 하회하는 좀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좀 금리 사이클이 지금 또 상승 전환 가능성 지금 계속 뭐 미국도 그렇지만 언급이 나오면서 그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좀 확보할 만한 보험이나 은행 업종에 대한 트레이딩 좀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그 이번에 금리 인하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NIM 빠지는 부분들이 3분기까지는 좀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. 그 금리 인상 시점에서 그 재투자 수익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보험 업종에 대한 그 선별적인 투자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그 정책 관련한 그 모멘텀 보유 종목들인데 최근에 메르스가 확산되고 내수 경기가 좀 침체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들 좀 보이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은과 지금 그 공조 정책 차원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건설이나 증권, 그다음에 뭐 생활용품, 그다음에 뭐 음식료나 담배 업종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좀 성장률 목표치를 좀 하향을 하면서 뭐 지금 인프라 사업에 뭐 22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좀 언급이 나왔듯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국향 수출 모멘텀까지 좀 이어지면서 성장세는 좀 계속 이어갈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실적 모멘텀이 보유한 특히 뭐 최근 업황 본다면 에너지와 화학 반도체군에서 골라보면 어떨까 싶고 낙폭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 업종 또 그 외에 정책 모멘텀 보유한 업종군까지 설명 들었습니다. 자,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